한다. 아마 중한이나 수학원이나 하는 걸 모르겠지만 노예한테 줄 것도 쌤이 프린트 바꿔놨다니 화요일까지 할게. 이거 5회 6회 QR 내준 사람이 두 명밖에 없거든. 이거 QR 제출하고 그다음에 7회 QR 제출하고 그다음에 유적분은 8회를 안 줄 테니까 어차피 안 될 거고 너무 많아서 유적은 7회 오답 7회 지금 오늘 내가 하기만 하자. 오답은 토요일 날 내고 DT는 지금 세 문제를 해볼게. 요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 한승은 저기 보이지? 6편까지 그냥 잘하지 말고 좀 꼼꼼하게 다 적어서 무조건 7회가 있어요. 안 줬어요. 아 저기 써있어. 6회 풀이지. 자, DT를 잠깐 봐봐. 그 아까 6회는 해설지를 다시 줬다. 그럼 잘못된 해설지가 하나 있는데 그 잘못된 해설지는 버릴 거야. 6회 해설지 한번 더 줬거든. 이렇게 보자. 잠깐만 있어봐. 이 DT를 먼저 할까? DT 봐봐. 1번이 그 작년 무조건 30번 문제인데 그때 이제 현우 때문에 2번하고 3번 저번에 푼 거를 녹화시켰지만 2번하고 3번을 비교해보고 2번이 작년 9월 28번 문제인데 이게 그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이 최근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 문제가 많거든. 이 문제를 어디를 복습해야 되는지 보고 비교를 해보자.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하고 이번 문제 잠깐 보면 F가 3차함수라고 했고 3차함수라고 해서 얘인지 모르겠다라고 체크를 할 때문에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GX래. GX가 미분 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알아도 봐도 미분 가능하단다 했고 그 다음에 요게 좀 독특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2번하고 3번을 비교해보면 요즘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여기에다 얘를 합성하거나 이거에다 이걸 합성하면 이게 알고 어떤 결과가 얘를 이거 정신을 차리는 거지. 이거 화살표 딱 당겨줄게. 3차함수란 결과가 뭐랑 합성되어 있냐면 내가 모르는 거. 근데 gx 마이너스 탄젠트 gx라고 하면 얘가 합성함수를 얘기한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 진짜 안 이상하지, 그죠? 오케이, 인정.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다 써놓을게. hx가 x 마이너스 탄젠트 x구나. 거기에다가 gx를 합성한 거구나. 라고 해서 얘를 하나 더 두는 거. 그럼 이 함수는 h gx 합성함수구나. 라고 이제 보는 게 안 이상해야 되고. 두 번째, x 마이너스 탄젠트 x 함수는 우리가 아는 함수라고 말하는 게 좀 애매한데 그때도 말했지만 그냥 만약에 그냥 미분해서 풀겠다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얘를 물론 코사인으로 바꿔도 되는데 지금 이제 9월까지 생각을 하면 시컨트하고 1하고 붙어있으면 탄젠트는 무조건 생각을 놔야 되고 꼭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으로 놔야 돼. 기계적으로 적분할 때 특히 더 중요하고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시컨트 제곱이니까 얘는 실수하지 말고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라고 실수하지 말고 이렇게는 진짜 모여야 되고 사실은 증가함수 판단할 때는 이걸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인정. 얘를 썼다 그러면 어차피 얘는 정의역이 물론 그 점근선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점근선이지만 정의역만 존재한다 그러면 단조감소네. 그래서 그래프 구조가 좀 약간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감소 그래프구나라는 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적어도 마치 함수값을 찍겠다 단조감소니까 그 값이 없으니까 기준값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놈이지. 그러니까 기준값이라는 건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냥 그릴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0 넣을 때 0이고
땐 0이고 또 오해할까봐 여기다 실제로 연금은 얼마 돼? 순간 기울기가 1이니까 0 되는 거 맞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그린다고 했을 때 상식이하고 대부분 다 여기다 파이 콤마 0 2파이 파이 콤마 파이 2파이 콤마 2파이라 가지고 요것도 충분히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이 그래프 개형 그릴 때 납득이 된다라는 거지. 나도 그렇게 할 거야라고, 나도 그렇게 할 거야라고 납득이 된다는 얘기지. 또는 이게 땡이니까 그리고 땡이 1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곡선이고 직선 1차식이니까 참수로 봐도 된다라는 거는 이 얘기도 꼭 해야 된다. x 플러스 sin x 이런 것도 우리 사실 미분에서 안 그리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봐도 충분히 동의한다라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두 함수만 빼도 나머지 함수는 충분히 인식되겠지. 왜냐면 파이, 파이에서 이렇게 될 거니까 말이고 집중해.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걸 빼도 우리는 충분히 직관적으로 뭐가 인식이 되는 거. 여기에서 이걸 빼면 이 차이만큼 빼지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 점을 지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걸 빼나 여기에서 이걸 빼나 증가하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뺀 그래프 실제로 밑에 그려도 0이면서 여기 0이면서 여기에서 이걸 뺐으니까 음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라고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이걸 빼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 뜻이다. 충분히 납득했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길이가 1인 것도 우린 다 알고 있고. 됐습니다. 어쨌든 됐고, 두 번째 보면 물어본 것도 문제가 중요할 수 있는데 아직은 모르지. 그래서 이 물어본 게 G'0 곱하기 G0의 제곱인데 어렵다.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문제는 꼭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가족권 보니까 F0이 0이고, 자 봐봐. 또 하나 더 뭐냐면 F 프라임 파이가 0이래. 어려우니까 다 적어갈게. 왜냐면 이것만 하고 안 풀어지는 건 알거든. 자, 나 보면 사인의 G파이가 제로라 했고, 그 다음에 극한을 보내고 x 무한대로 보냈을 때 gx가 2분의 3파이라고 했을 거야. 알고 있지? 이 조건이 다른데, 자, 우리가 노용수라든 수능하든 함수 방정식은 똑같이 다루자. 다시 말할게. 선생님 이건 n축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알파 149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단다.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납득이 될 거다. 그 분명 여기 전원이 되는데, 근데 시험장에서 그게 되겠냐고. 시험장에서 예를 들면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데 집중해요. 네가 시험장에서 이게 되겠냐고. 이 함수가 겉함수거든, hx거든, 맞나? 거기에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어떻게 있는지 네가 봐봐. 예를 들어 볼게. 밑에다가 x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우리 n축은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자. gx가 적었어. 네가 이게 상상을 해서 3참수가 되는 게 머릿속 그려지니? 되면 하지 당연히. 되면 당연히 하지. 그래서 그 행동은 좋은 행동이 맞는데 안 되네. 이 문제는 뭐고? 다시 보자. 논술 수능에서 특히 더 중요한 함수 방정식 문제라니까. 풀이는 수능에서는 대입 말고는 없다니까. 그리고 뭐 또 대입? 미분하고 대입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기 전에 식 대입하고 x 대신 마이너스 x 놓고 이런 행동들. 근데 편은 다 파일을 못 들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한다거나 x 대신 다른 식을 대입하는 거 문제에 힌트가 있을 때만 하는 거라고. 수학 능력 시험은 그렇다고. 이 문제 정말 어렵지만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x 대신 어떤 x를 대입하는 거는 문제에 힌트가 있을 때만 하는 거라고. 그럼 문제 풀면 뭐밖에 없는, 힌트가 없으면 그냥 대입, 미분하고 대입 밖에 없는 거라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함수 방정식 문제, 수능 문제 전부 다. 그래서 얘를 보고 첫 번째 생각은 뭔데? 0을 대입하겠구나. 오케이, 0을 대입 무조건 한다. F0가 어려워도 G0에다가 탄젠트 G0에 오케이. 그 질문한 거를 먼저 할까 그랬나? 됐고, 그래서 우리가 뭘 이걸 볼 거냐고 봤을 때 조건들 다시 봐봐.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거는 몰라? 난 모르겠어. 다 결론이고. 두 번째, 그럼 기억이라 적어두자. 그 다음에 사람 다 똑같아.
여기 두 번 마이너스 파이 넣는 거 그거는 2등급 3등급이고 일단 파이도 넣어봐야 돼. 이게 딱 뭐냐면 함수 방정식에 대한 태도야. 왜? 파이 넣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파이 넣어보자라고 했을 때 파이 넣어보면 그리고 여기 지금 집중한 사람 여기 있으니까 넣어보면 당연히 필요하다. 파이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f파이가 뭐 된다 했냐면 g파이에다가 마이너스 탄젠트 g파이 된다 했는데 얘는 얘를 보면 균따라 얘 때문에 거지. 그래서 g파이가 제로라고 한 거니까 sin g파이가 제로라는 얘기는 sin 함수도 안 그래봐도 얘가 정수 곱하기 파이 이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 걔네들이 탄젠트에서 다 0인 것도 알아. 그래서 이게 문제 풀 때 쓰이기 시작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f파이가 g파이구나라는 걸 뭐 발견하고 그래서 뭐가 되는지 몰라. 알 수가 없지. 괜찮나? 오케이. 그런데 다시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미분을 당연히 하겠지. 당연히 미분을 하겠지. 미분하고 또 미분해서 넣을지 그건 아직 모르지. 그래서 어렵다. 왜? 이 함수 방정식이 논술이나 수능에서 어려운 이거 뭐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미분해서 파이를 넣어볼 건데 미안하다. 0도 넣어보고 파이도 넣어볼 거다. 그럼 미분을 했을 때 자, 0 한번 넣어보자. 미분해서 0 넣어보는 거 하자. 그래서 아까 저거 미분했을 때 얘가 되니까 요거는 좀 이해 좀 해도 탄젠트 제곱 아까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g 0을 넣었다 하자. 그렇지? 근데 미분해서 0 넣었을 때 뭔지는 사실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사실 이걸 알 수가 없는 거네, 그죠? 슬프지 마. 내가 이거를 다 알고 한 것도 알고 모르고 한 것도 아닌데, 했을 때 뭔가 알게 되면 또 고맙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뭐 어쩌라고 모르겠네. 됐고 이제 미분하고 파이 넣은 걸 해보는 거지. 미분하고 파이를 넣어봤더니 어떻게 됐을 때 g 프라임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 파이가 되는데 이건 대박이다. 왜? 아까 g 파이라는 값은 뭐 있었노? 여기 정수 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공부 좀 더 하다 보면 옛날 기출에 정수 파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렇게 그냥 아이고 미안하다. 이거 딱 보자마자 출제자 의도를 바로 파악하는 애들이 저 N수생들 공부 많이 하는 놈들이라고 맨날 저 말 있으니까 얘 0이네. 그러면 여기에서 G 프라임 파이가 0이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면 한 번 더 미분해서 파이 넣는 게 우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몰라도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이야? 용서해도 아니지. 그게 F 프라임 파이지. 그래. 이걸 안 써서 그렇게 말한 거지. 자, 그래서 G 프라임 파이가 0인 걸 알게 되고 어쨌든 G 프라임 파이랑 F 프라임 파이가 같으니까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쓰는 게 이제 좀 핵심이지. 얘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전형적인 함수 방정식 문제. 해보면서 네가 뭘 하는 걸 뭘 이용할래 모른다 말한 거지. 그래서 풀이법이 굉장히 전형적이지. 어렵다가 아니고 얘 딱 쓰는 순간 함수가 상당히 많이 완성이 돼버리는 거지. F 함수가. 그럼 F 함수는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파이고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중복점인 건 확실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되게 웃긴 게 평가원도 약간 변태 같은 게 2년 연속 28번하고 그 3년 연속 지금 이 그래프 가지고 자꾸 한 번 저거 만들고 한 번은 이거 만들고 한 7할 8강을 하고 있는데 희한한 놈도 천재들. 어쨌든 이런 모양인 건 알게 되네. 그럼 상당히 많은 걸 알게 될 상태 아이가? 예. 맞나? 땡큐 알려줘. 근데 자 성현아 가족분의 F0이 0이라는 혹시? 예. 진짜?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문제 답을 알고 있는데 봐봐 이거 내가 아까 5분 전으로 돌아가자.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뭐 G형과 대박이네. F형 0이었으니까 미안 다시 갈게. 처음에 0 넣은 거다 미안해. 그럼 이가 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네. 이거 미친놈. 그러면 G형과 탄젠트 G형이 같다라는 것도 알게 되네. 근데 아까 G형에 대한 얘기는 다시 어디를 봐도 없으니까 어쨌든 이거 쓸지 안 쓸지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네. 괜찮지? 오케이, 땡큐. 탄젠트 이거 한번 써볼까? 대박이네. 인정. 이걸 처음부터 내가 5분 전에 썼다면 이거를 넘어가지 않았겠네. 왜?
아까 디귿에서 내가 뭐 했냐면 f를 미분해서 0을 넣어보자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0을 넣어봤더니 뭐가 나오고 탄젠트 G형 제곱이 G형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 결과가 뭐가 돼? G 프라임 0 곱하기 G형의 제곱이 된다 그자. 예. 근데 그게 질문이니까 이걸 이용해야겠다 생각은 안 하겠네. 문제가 물어본 게 이거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얘를 물어봤네.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질문은 뭐다? F 프라임 0을 물어본 거네. 최종 질문이.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용한다가 아니라 질문이었구나라고 보게 될 거고. 야 그럼 이제 봐봐. 마이너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쓰지 않은 게 얘다 그자. 얘를 쓰긴 했지만 얘를 안 썼잖아. 요때 이제 n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를 말해봐봐. 이 함수에 내가 gx를 어디다 그릴 거야. 그리는데 이건 이제 n축으로 푸는 게 당연히 맞다. gx가 어디 있다고. 여기 있는지 아니면 전체 다 있는데 합성했을 때 1번 또는 2번이 나오는 거는 이제 1등급이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1번이 나올까 2번이 나올까 라고 했을 때 집중 부탁한다.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 문제 조건 다시 쭉 보면 전부 다 쓴 거 같거든. 자 뭐가 맞을까 했을 때 집중 봐봐 집중. F가 뭘 지난다 했노? 그렇지. 얘랑 뭐 합성해서 0을 지난다고 했고 맞지? 조금만 집중하자. 조금만. 요것도 체크하시고. 봐봐. 얘를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하면 이것도 다 마찬가지야. gx라는 게 뭐야 했을 때 내가 지금 봐. gx는 뭐야? x 그리고 여기 gx라는 걸 그릴 때 x가 한없이 커져갈 때 gx의 값은 2분의 3파이 여기로 향해 간다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봐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현재 상태에서 gx가 x가 커져갈 때 이렇게 될까 아니면 이렇게 될까 둘 중에 뭘까 밖에 모르는 거다. 납득돼야 되고 애초에 문제 처음부터 그 말이 있을 건데 내가 물론 적진 않았겠지만 모든 실수에서 정의됐다거나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준환 한번 봐줄래? 없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있어야 될 것 같다 내 생각에. 있습니다. 있어야지 더 완벽한 문제가 되거든. 왜 내가 이 말을 했냐면 정연아 봐봐. 모든 x에 정의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x가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gx가 만약에 자 이렇게 생겼다 치자. 만약에 됐나? 동의되나? 그러면 이 지점 있다. 이 지점 이 x에 대해서는 함수가 어떻게 돼? 함수 값이 없지? 그러면 정의됐다라는 건 연속 불연속 다 개소리다. 함수 값이 존재해야 된다 했고 도 문제는 합성한 게 미분 가능한 3차 당함수가 된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지. 그래도 받아들이자. 맞는 말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답이 이거가 정답이거든. 이게 답이 되려면 이런 함수는 아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이 문제 핵심이 그건 아니거든. 한 번만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만약에 함수 이렇게 움직인다면 gx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부탁한다. 그럼 최종적인 f는 어떻게 생겼을까? 머리를 막 쓰라는 게 아니다. f는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x가 커져갈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 n축할 때 이 방향성만 보는 거다. 얘가 f 어찌 생겼노? 탄조감소지. 그러면 바로 2번 케이스가 되는 거고. 너무 고맙다. 만약에 gx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됐나? 이렇게 움직이고 눈 감고 어떻게 하면 뭐만 보면 되노? 이 방향만 보면 된다니까. 근데 x가 이 방향에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증가, 단조 증가해서 1번이 되는 거거든. 그것만 인식하자. 그리고 n축 n3 안 돼 있으면 집에 가서 안 하면 니 진짜 후회한다. 진짜 후회한다. 이런 킬러를 키우기 위해서가 만은 아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한 번만 확인해 볼게. 여기에 네가 그래프를 어떻게 아무 때나 그리면 진짜 진정으로 모든 x에서 정의된 어떤 모양이 나온다? 진짜 이 모양이 나온다. 3차 당함수 확인을 해라. 자 아직도 n축 잘 모르는 사람은 이 x가 있으면 어디 있노? 여기 지킨다고. x가 플러스 2000에 있으면 어떻게 지키노? 그냥 지킨다고. 모든 실수에 다 지킨다고. 알아들었나? 이런 구조네 라고 했을 때
여기 때문에 내가 어저께 뭐랬는데 이틀 전에 다 틀렸다고. 다 이까지 다 왔다가 9월에 답이 모르겠어. 이걸 찍어놔야지 많은데 물론 이제 뭐만 보면 돼. 이건지만 끝나버리거든. 이건지 할 때 이제 F에 집중할 거야. 얘 하나 보고 나 답을 알고 있다 했다. 이제 뭘 보면 돼? F가 0,0 지나고 또 하나 F에 대한 자료가 어디 있지를 전날 찾아야 된다. 이건 아니고 어디 있노? 자, F파이가 G파이랑 똑같다 했지? 예. 오케이. 그냥 좀 봐도 답이 이거라 했거든? 만약에 이거라면으로 갔다 치자. 됐나? 오케이. 그러면 G파이 값은 얼마야? 이게 G야. 정신 차리세요. G에다 어떤 파이를 넣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 이 값 어디야? 파이. 파이다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바로 일단 양수 값이지. 여기다가 탄선 니 다 맞다. 내가 이따 말하면 들어가 봐. 여기다 파이를 넣었어. 그 말은 G 파이 값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이 안에 어디 있단 말이지. 이 안에 어디 있단 말은 양수란 얘기거든. F가 뭘 지난다? 0,0과 파이, 양수를 지난단 말이거든. 내 말 알아듣나? 그러면 물론 답은 맞는데 F는 이 모양이어야만 한다만 발견하면 끝난다고. 그러면 적어도 뭐는 아닌 걸 알게 되는. 이렇게 커져갈 때 우리는 이 방향 보니까 이쪽은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건 확실하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GX가 어떤 모양이다? 이런 어떤 모양이면 게임 세스코네. 물론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쁘겠지만 여튼 그럼 GX가 이 모양 된다라는 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F가 뭘 지난다 했을 때 봐봐. 이제 마지막 FX에다가 요지적으로 문제를 풀 건데 괜찮나? 이제는 답이 맞다. 왜? 뭐가 확실해? 집중 부탁하자. 여기에 내가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집중 얘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fx가 어차피 이런 모양이면 난 얘가 궁금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 아이가? 내 말 동의되나? 근데 그 지점이 내가 뭔지 몰랐다라고 할게. 대신에 집중해라. 3중근을 가지고 자, 이런 구조로 어차피 우리 F를 찾으면 확실하단 말이다. 자, 근데 F가 2파이, 2파이를 지난다. 파이, 파이를 지난다. 그건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 거야? 이게 왜 자연스러워? 여기가 2파이, 2파이 최고 차이수 모르니까 요걸 통해서 인마가 0,0을 지난다 정답이거든. 근데 자 F가 2파이, 2파이를 지나는 건 어디에서 알 수 있는 거야? 찾아와봐. 아까 G파이가 뭐였노? N파이였다 그자. 그런데 정수파이라고 했고 내 말 납득됐다. 정수파이인데 이건 G파이는 정수파이인데 F파이는 정수파이인데 그 정수파이가 우리가 이 영역에 있으면 들어도 뭐밖에 안 되노? 파이밖에 안 되는 거고 GX가 이 영역에 있으면 2파이밖에 안 되는 거 알겠나? 왜냐하면 이 범위 안에 GX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놓친 아이도 1등급 중에 부지기수다. 부지기수. 엄청나게 집중력도 필요하고. 자 이거 하고 내가 왼쪽 오른쪽 그랬던 안 지울게 이게 답이다. 답은 당연히 내가 어떻게 모르겠네 이게. 근데 이 문제랑 아까 3번 문제랑 구조를 한번 비교해봐. 비교를 한번 해보고 내가 이제 일단 내가 정말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해볼게. 자 요거 3번 문제를 그때 현우가 내가 다시 푸는 걸 못 봤는데 구조를 비교해. 구조를 현우야 녹화된 거는 볼 수 있으니까 현동이는 미분이 약간 게임 에스퍼스 쓸 테니까 현우 네가 이틀 전에 화요일 영상을 그렇게 50몇 분밖에 안 찍어놨거든. 거기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현우 보고 있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우리가 첫 복습 되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잘 풀어놨었거든. 그러면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봐봐. 구조란 걸 봐봐. 왼쪽에 뭐가 있어? 쌤 이렇게 말할게. 이렇게 되겠지? hx가 x 5승 더하기 x 3승이고 거기에 hfx를 합성한 게 좌측식이고 함수 방정식이고 오른쪽에는 결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있냐면
진짜로 부탁할게. 봐줘. 우측은 우리가 이 문제랑 비교하자는 얘기다. 이 문제가 더 어려운 이유는 합성된, 다시 말해 오른쪽이 내가 알 수 없는 함수랑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함수랑 합성한 결과가 우측식이었고, 이거는 좌측에 그렇게 표현되는데 좌측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완전 알고 있는 다함수에 됐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함수가 들어있는 거거든. 내 말 맞나? 영상 보면 내가 맞다 안 맞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공부를 많이 한 N수생, 우리가 6월달 7월달 넘어가면 족밥 상황, 보자마자 바로 아는 상황, 지금은 조금 어색한 상황 나와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무조건 어차피 이거 족밥도 더 있고, 얘가 그때도 말했지만 현우 봐라, 얘가 이렇게 생긴 함수라는 걸 N축으로 한 몇 초 안 그려도 알게 되고, 어떤 직선을 뺐다 안 뺐다, 그 설마 이렇게 뺐겠니? 접하거나 변곡점이겠지. 지금 미접분 문제를 푸는데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한 그래프를 예를 들 때, 다시 말할게, 이 얘 자체가 병신이다.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답이라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마치 수투 문제를 푸는데 이 곡선하고 직선 기울기의 양인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게 답인 적도 있잖아. 있을 수 있지. 말을 막 해갖고 근이 하나만 있어야 돼. 있을 수 있지. 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이거 끝나고 나서 작년에 이해원 모의고사에 내가 진짜 좋았던 기출이 아니 N제 문제가 있었거든. 그 문제는 답이 뭐였냐면 이게 답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저 도축했노? 이 전형적이지 않은 거란 말이다. 그러면 N만한 최근 무조건 기출 문제에서 점과 직선과의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전부 다 변곡점이 답이었거든. 이것도 문제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러면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면 어째 되지가 최초의 풀이가 되는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고 사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뺐을 때 성향 되고 있지? 오케이. 여기에서 이걸 빼면 어차피 여기 못 되면 순간기울기 0 되면서 성향 되고 있지? 이런 방향성이면 확실하단 말이다. 그래. 그러면 이 함수가 비교를 진짜 해봐. 이 별가락 넘어가면 안 돼. 진짜 망하는 게 절대 가면 안 돼. 이것만 진짜 잘 비교하면 논술이든 여러 가지로 매우 최근 킬러가 어떤지 알게 된단 말이야. 얘가 애초에 우리가 5차 당함수는 무조건에서 상관이 없잖아. 수투에서는 버리지만 얘가 어째 생겼어? 기함수지. 맞잖아. X함수 아무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맞잖아. 그러면 거기에 내가 안에 문제 안 나와 있는 F가 있다고. 근데 F에 뭐가 있냐면 봐라. 마3이랑 플러스 3이고 내가 지금 물론 현우가 앞에 영상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 이 시그널 뭐 근이 쳐 있다 했거든. 맞다 해라. 문제 봐라. 그자? 그리고 그날 다 풀었다. 이거는 F 프라임 이가 또 뭐랬노? 이런 구조란 말이다. 야 그러면 시그널 야 보자마자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걸 그냥 바로 알게 된다는 얘기야. 바로. 그래야지 이 개형과 이 개형이 같아질 거야. 이거 납득되나? 그럼 선생님 답이 이건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게 얘가 있는 건데 니 제발이 이런 모양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이런 모양이면 되는지 안 되는지 게임 세트 끝나본다고. 답이 이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자, 현우 말고 이 복수할 수 있겠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이것과 이것을 왜 내가 지난주 이틀 전에 내가 와이프 내가 핑계 대는 거 아니다 임마. 그날 또 왔잖아. 니 못 봤나? 선생님 못 봤어? 몰라. 그래서 갔어. 두 문제 때 촬영하려다가 이 두 개를 비교하려고 했다니까 화요일날. 근데 기회가 또 있다고. 왜냐면 비슷한 현재 문제들이 있어. 자, 논술하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해, 이게 1000배 더 중요해. 최상위권 학교에.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값들을 대입하면서 뭐가 답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럴 거라고. 뭘 쓰는지 모르니까. 연대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풀이법은 확실해. 문제에 있는 힌트들 다 넣어야 돼. 근데 그거를 뭘 가지고 풀지는 모르는 거지. 그렇게 바라보는 건데 요즘에 계속 이렇게 내고 있지. 한 문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걸 이렇게 내고 있고. 근데 올해 미적분이 공통보다 쉽다. 그건 확실하다라고 가정하면
쌤 생각에는 이런 구조 함수가 좀 안 나올 것 같아. 6월 9월에 보자. 6월 9월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내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너무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 일단은 이거 먼저 잠깐 받고 그 3번, 9번, 10번, 13번을 최대한 빨리 풀어보고 빨리 푼다 해서 막 되는 거 아닌데 그냥 내가 일단 보여줄게. 3번 봐. 3번. 3번 지금 한거 맞아? 예. 왜? 모르겠습니다. 씨. 니 만약에 내가 풀어가지고 안 모르겠으면 니 진짜 출발 위에 t가 양수에 0 안 들어가도 신경 써. 그 다음에 속력에 그러면 이게 네개 변수니 t니? 맞네. 그 d 맞아? 예. 맞아. 그러면 그 속력이라는 거는 벡터 야 이게 봐봐. 자 누가 틀린 사람 있으니까 들어. 이 적분에서는 수능에서도 들어. 속도를 벡터라고 해. 미적분에서도 진짜야. 내가 구라치겠니 설마? 여기 지금 FT가 있고 GT가 있으면 노선한 사람 조금만 더 똑바로 봐봐. 이게 뭐야? 벡터야 벡터. X 움직이는 방향, Y 움직이는 각각의 성분이야. 그러면 가속도도 벡터고 속력은 뭐라고 해야 돼? 이제 미적분 그 수능. 야 속력은 뭐야? 속도 벡터의 크기라니까? 그러면 잠깐만 한 번만 다시 완벽하게 정리해볼까? 야 근데 절대 다시 논술 안 하는 사람 봐봐라. 이게 교과서에 있다니까? 다시 할게. 위치가 X의 위치가 FT라고 해서 나와있어. Y 위치가 나와 있어. 이게 벡터라고. 그러면 그걸 미분한 게 속도 벡터라고.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 가속도는 네가 앞쓸 거고. 그러면 이 속도의 크기가 이거라고. 벡터 크기. 벡터 크기는 얘의 제곱하는 거라고. 그게 속력이야. 그럼 속력의 어쩌고저쩌고가 뭐야 되는 거? 미분해서 제곱하고 미분해서 제곱이 필연적이야. 그러면 Y가 가장 높이가 제일 클 때 속력 물어보는 게 26번인 거야. 그럼 여기에 막 E하고 사인 지랄이 있을까 얘가? 얘를 미분해서 연결을 찾아. 그죠? 극대를 찾아. 그 시각을 찾아라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여기 인어서 제곱하는 게 그 26번 정답이라고. 자 문제를 보자고. 자 속력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이 안의 함수를 H라고 두고 얘를 처리해야 돼. 그래. 그래서 이 새끼야 안 하면 안 되나? 예, 여기까지 하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걸 몰라서. 이걸 몰랐다고? 미안하다. 내가 설명 안 했나? 예전에 그거 알았다. 미안하다. 9번 봐봐. 아는 문제 계산 문제인데. 10번도 아는 문제 계산. 10번은 아는 문제니까 13번. 이 파트구나. 이거를 야 잠깐만 있어봐. 내가 바로 한다. 너 지금 이 위적 6회 이거 숙제 한 사람 보소. 형편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 소중 안 했지? 나 이거 사용이 했어? 사용비 안 계신데. 안 계신다고? 이거 어디 가고? 사실 이거 질문 누가 더 많이 해야 되는 파트 아이가 이 파트 아닌가? 이거 존나 어려웠을 건데 9번도 어? 6번 해줄게 6번도 이거 근데 더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이거 좀 이상한데? 6개 7개는 그 질문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이가? 뒤에를 아직 못 해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렵게 이거야 뒤를 건들지도 못했어요. 뒤가 어려울 건데 10번 한번 봐봐.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 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잘 생각을 하게 하고 이 문제에서 뭘 말하는지 보면서 그걸 복습하는 건데 10번 봐봐. 그러면 여기 더 말해봐. 더 하자. 이거 내가 한 걸 동그랗게 칠게. 10번하고 13번 하고 8번. 그래. 자 다시 여기가 진짜 어려울 건데 10번 보자. 이게 진짜 옛날 문제긴 한데 봐봐. 예전에 보통 수능 강사들이 푸는 풀이와 다르게라기보다 조금 더 좀 엄밀하게 풀자. 물론 시험자 그렇게 못하겠지만 자 fx 함수는 더하기 빼기니까 얘 그릴 수 있고 얘는 그릴 수 있는데 두 개 더한 거는 야릇해서 못하겠다고 애매하다. 그리고 넘어간다. 뭔가 합성으로 볼 수 있냐 그러면 성현아 합성으로는
볼 수 있는데 잠깐만 내가 맞네. ln x 플러스 1 더하기 2x 함수 자체가 좀 작나갖고 어쨌든 금마 그리고 2x 넣는 건 조밥이네. 뭐 별칭 할만하네 라고 느꼈다. 두 번째 됐고, 자 gx는 2차 다음 함수래. 참고로 말할게. 난 이 문제가 답이 기억이 안 나서 좋다. 자 어쨌든 이렇게 쓰고 얘는 모른다 쓸까 됐고, 이제 hx 봐봐. 난이도는 많이 어려울 거야. 여기에 지금 hx가 2차 다음 함수에다가 합성 함수를 빼서 차란다. 요거 보면서 정현이가 차라고 읽어질 것 같다. 그때 그 함수가 두 함수의 차이를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가 x k에서 가장 작은 값 gk를 갖고, 그럼 요즘 공통수학 문제처럼 이 k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뭐 넣어보라는 거야. 어쨌든 요런 느낌이고 최소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다 친구 간에 1이 좀 중요할 것 같다, 그치? k-1, k 플러스 1 같이 있다고 볼 거고, 그 중에서는 이 hx가 서영길 맞나? 그래. 자, 네가 아까 없을 때 뭐라 했냐면 이 파트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엔간하면 더 풀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때 질문도 거지같이. 자, 그냥 이렇게 보자. 이게 올해 수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풀어보면서 보자. 풀어보면서. 이게 좀 진짜 오래된 문제지. 몇 년도인지 솔직히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봐봐. 첫 번째, 이 함수 그려가지고 EX 넣는 건 좋은데 조금 시간이 아깝다기보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살짝 미분해보자 상황을. 그러면 얘니까 얘는 졸라리 단조 증가인 건 확실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인마가 0보다 크니까 이게 1보다 크니까 다 정의되고, 그럼 모든 x에서 정의된 함수면서 단조 증가 함수면서 한 번 더 미분해도 네가 사람 새끼면 알 건데 혹시 사람 새끼가 아니면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들어봐봐. 이게 분수함수 미분하든 뭐다 말하든 마이너스 9주니까 이게 인마보다 인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거 아래로 블록도 알게 돼. 느낌 오나? 이거 미분할 줄 알지? 이거 제곱에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그거는 네가 말한 거 빈다가 그럼 양수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인마가 이런 거 주네. 왜? 손님 B의 연속이야. B의 2X자에 1이 아니라 EX. 진짜 2X 맞네. 잠깐만. EX다. 잠깐만. 그래도 이게 함수도 양수네. 네가 해라.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이런 식의 생겼다 그러자. x축은 안 그려도 되는데 내가 그냥 심심하게 그린 거다. 모든 x에서 이거 1보다 크니까 양수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해도 되겠지? 오케이. x축도 살짝 그리고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되겠다. 두 번째, 2차 함수는 1번, 2번 둘 중에 하나다. 그치? 자, 그리고 식을 한번 써보자. 자, 요 차가 K 때 최소값 GK가 왔는데 내가 공통 수학이라 말한 거 느껴지지? 왜 그러노? 요 떠있네. 일단 해보자. 그죠? 갑시다. 그럼 HK가 절대값. 오케이. GK, 왔다. 편에 맞지? 왔다. 왜 안 왔냐면 얘가 뭐래? GK래. 맞지? 사람? FX가 아니라 FX 마이너스 K. 거기에 X 마이너스 K. FX 마이너스. 문제를 잘못 썼단 말이야. 이게 집중하고 있는데 내 지금. FX X 마이너스 K. 집중하고 있는데. 아씨. 이렇게 돼 있구나. 집중하고 있는데도 집중을 못했네. 그럼 얘를 이렇게 쓰자. 이 그래프는 어차피 K만큼 평행이 돼도 개형은 안 바뀔 거니까. 야, 뭐가 더 좋을지 내가 모른다. 너 티나지 않아?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이거가 얘라고 하자. 어쨌든 개형 모양 상관없으니까. 두 번째, 그럼 여기다가 이분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K를 넣었을 때 GK가 나온다 해서 여기가 지금 F형을 알게 되는구나. F형이 인정. 이거 논술하는 사람들 그냥 수리 논술한다 생각해라.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이건 확실한데 두 개가 만약에 그대로 나오면 F0가 제로가 되는데 F0는 존나 양수가 다양수였으니까 얘는 플러스라고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로 나오면 2GK가 뭐 된다는 얘기야? 2GK가 마이너스 F0 되는 거지? 플러스 F0네. 땡큐. 그러면 이런 식이 문제 풀 때 F0가 숫자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백수 F1 쓰고, GK가 2분의 1 곱하기 F0가 ln
2 더하기 2라는 이런 쌉것이지만 어쨌든 쓰이긴 하겠다. 두 번째,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 성현아. 얘가 지금 이 진수라는 게 1보다 크니까 얘는 일단 양수고 이거 양수니까 이 차이란 함수의 최소값이 양수라는 거는 이렇게 교점이 있지는 않다는 얘기다, 그죠? 왜냐하면 제한 범위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 자, 기억이 났다. 아, 결국에 이거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gx가 위로 볼록, 다시 말하면 이게 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교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알겠지? 최소값 0이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개형인 걸 알게 된다가 출발이네. R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가 이것과 이걸 내가 gx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차이가 뭐? 최소일 때가 양수이므로 항상 뭐가 더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가 얘보다 더 크다라는 걸 논술에서 서술해도 상관이 없겠네. 자, 최소일 때는 어떻게 찾을 거냐 했을 때, 자, 다시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거 그대로인데 수리 논술은 문제에서 봤지만 수능에서도 이제 똑같이 나오지. 자, 미분 가능한 함수를 뺐는데 절대값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이 식으로 적으면 뭐되는 모든 실수 x에서 이거랑 마찬가지인 상태가 된 거지. 난이도는 지금 28번 30번보다 훨씬 어렵지. 요즘에는 28번이 6, 9평에서는 킬러고 대수능에서는 계속 30번이 킬러였지. 여튼 그것도 변함이 없었지 그랬는데, 그럼 HX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럼 미가 빼기 미가니까 미분해가지고 도함수가 0 된다라는 건 뭐냐면 얘를 미분해서 얘를 K를 넣었을 때 결과적으로 써보자. 두 번째 F 프라임 이거 미분해서 X에다 K 넣으면 뭐되노? 0 마이너스 되고 G 프라임 K가 0이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이래야지 이 함수 빼기 이 함수의 도함수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 말은 미분 가능한 함수 빼기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은 반드시 도함수가 0이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 말이 즉슨 이것도 성립한다라고 해서 지금 두 번째 거를 알게 된 거네. 나야 됐고 두 번째 걸 알게 된 거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지 아는 거고 여기가 정확하게 K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지. 자, 그 상태에서 이건 됐고 K의 상칸 더한 거, 그럼 더하기 1이라는 크기가 이마인지 요마인지 모르지만, 자, 첫 번째 풀이는 현우진 강사가 말하는 직관. 자, 봐봐.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증가하는데 가면 갈수록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얘는 위로 볼록하면서 증가했다가 어느 시점부터 감소하는데 가면 갈수록 증가 속도가 감소했다가 되는 시점이다. 또 이해하면 안 된다. 내가 말하는 게 답을 외워서가 아니고 이건 직관적으로 둘 중에 뭐가 더 크겠냐라고 하면, 성현아가 뭐가 더 클 거 하는 거. 1을 존나 크게 하면 더 확실히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모르지. 매우 직관적으로 말해보자. 얘는 빨리 증가하고 얘는 천천히 감소하는 상태. 이 태클 걸지만 논술이면 이렇게 해서 빵점이야. 둘 다씩 적어야 돼. 식을 적어야 되는 건데 수능 문제에서 풀이를 하잖아. 지금 이 차이가 클 것 같아, 성현아. 이 차이가 클 것 같아 라고 질문한 거야. 자, 내가 만약에 찍어볼게. 내 그림상을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잘 모르지. 근데 답은 엄나가 보이는 거지. 왜? 얘는 지수거든. 얘는 끼끗해야 다함수거든. 됐나? 그리고 얘는 올라가는 정도, 내려가는 정도 이런 걸 비교하면 굳이 표현해볼까? 얘는 지수함수, 얘는 다항함수, 얘는 다항함수이만 내려가잖아요. 얘는 올라가잖아요. 그래, 얘도 올라가고 얘는 내려간다. 얘 차이, 이 차이, 직관적으로 보면 얘가 답인데 이거 만약에 답 아니면 손가락 자를게. 그렇지만 논술이라고 하면 그랬으면 미친 빵점이거든. 그러면 답은 뭐라고 해야 돼? 이 그래프 구형 다시 말하면 안 만나는 게 확실하고 정답은 뭐가 된다? 여기다 K 플러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빼기 여기다 K 플러스 1 넣으면 GK 플러스 1이라는 값과 여기다가 K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되고 거기에다가 여기다 K 마이너스 1 넣으면 GK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두 개를 대소 비교해서, 왜냐면 경계함수값 이건 아니기 때문에 경계함수값 둘 중에 하나 답인 게, 둘 중에 맥스가 답이다라고 서술하고 나서 이건 뭐 해야 돼? 이 나누겠니? 하나는 다항식 하나 지수인데 절대 못 나눈다. 그래서 두 개를 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얘를 뺐을 때 그런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반드시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수능 문제인 거거든.
이거를 보여줘야지만 되는 건데 그러면 쌤 이제 계산 거지 같아. 나 모르겠다. 계산 미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봐봐. g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위에 a가 음이라는 거 외에는 진짜로 알 수가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씩 하는 거야. 인정. g에다 k 넣은 거에 두 배가 이거래. 그러니까 gk가 이거래. 자, 적어보자. 여기다 k 넣으면 ak 제곱 기다리라. 자, 괜찮아. 자, ak 제곱이 ak가 얼마 되는 거야? 요거에 계산하나? 2분의 ln 2 더하기 2다. 그렇지. 두 번째 쌤이 미칠 것 같아요. 미쳐 괜찮아. 자, 그 다음에 g 프라임 k 해보자. 2ak 실수할까봐 내좀 바꾼 거 알지? 이렇게 적어놓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k 넣으면 2ak 플러스 b가 g 프라임 k고 f0은 얼마였지? f 프라임 0은 얼마였지? f 프라임 어디 왔노? f 프라임 여기에다 그자. 왔다. 잠깐만 뭔가 될 것 같다. 맞지? 자, 2분의 1에다가 2분의 5제. 예. 그냥 뭔가 될 것 같다. 됐다. 거의 왔다.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모르는데 f 프라임 k랑 f 프라임 0이랑 g 프라임 k가 같다라는 거 생각 썼다 우리 맞지? 요거 두 개 썼네. 박스 두 개 썼으니까 그만하고 둘 중에 차를 했을 때는 느낌이 오는지 보자. 안 온다. 근데 느낌 온다. 자,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것도 솔직히 바로 알겠다. 왜? F에다 1 넣어봐. F에다 1 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에다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은 것만 먼저 둘이 빼볼게.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게 오케이. 자, 요런 구조가 되고. 선생님 저 어떻게 나가? 2분의 2. 응? 저 예. 그래. 어쨌든 상관없다. 됐고, G에다 K 플러스 1 넣은 것 빼기 G에 K 마이너스 1 넣은 거를 못하겠으면 수능을 해도 되는데 노수하면 안 된다. 이거 옛날 문제니까. 이거 지금 감이 올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봐봐. K 플러스 1 넣고 여기다 K 마이너스 1 넣어서 빼봐봐. 2차 A 다 날라가지? 예. 2차. 여기 들어봐.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로 빼봐봐. BK 그 C 날라가지? 예. CC 날라가지?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 확인된다고. 이 봐라. 크게 봐라. 그러니까 이제 사기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 상품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음 찾는 게 이마의 최대값이 얘라 했지. 그럼 얘가 2에 ln에 1 플러스 2에 빼기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자, 얘라고 했으니까 이 계산만 하면 되겠다. F1은 얼마냐면 F1이 얼마야? ln 2 플러스 1에 2이고 왔다 됐다. 이 연립된다니까. 아름답게 연립돼. 그냥 어차피 수능 문제니까 이게 뭐 교육청 그 사설의 시가 나도 하다가 예시 족같는 거 했던데 어차피 무조건 계산된다. 무조건 계산되는 게 맞거든. 거기에다가 됐지? GK 플러스 1 넣은 거를 빼는 거래. 그럼 여기 봐봐. A에 왔다 끝났다. 인정. 자, BK 이 새끼야. 됐어. 끝났어. 자, 봐. 요 숫자지. AK 제곱 BK하고 C 있지. 예. 온나 해라 빨리. 여기 뭐 있는 눈 감고 말할게. 2AK 있을 거야. 2AK. 그 2AK 있다니까. 여기 있다니까. 숫자. 그러면 뭘 물어봤지 이게? 미안하다. G 문제가 프라임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G 프라임 K 마이너스 1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바로 이 말 아니냐? 씨발. 여기서 끝났다. 진짜다. 이것만 안 끝난다고. 요거하고 요 두 개로 문제가 깔끔하게 끝나요. 깔끔하게. 어느 정도 깔끔하냐면 너무 아름답게 가날라간다. 너무 아름답게 끝나게 되니까 이 문제는 논술 문제로도 좋고 여러 가지로 복습하면서 좀 문제에 대한 정리하면 안 된다. 어차피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는 기출 풀 때 병신 행동하는 거다. 그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 했는지 한번 다시 보면 요사 사람 잘 봐라. 13번 봐봐. 자,
오늘은 와이프가 없다. 녹화를 할 거다. 이거 오늘 봐야 된다. 빨리 짐 싸라. 숙제 정리를 먼저 할게. 이거 일단 잠깐 했어. 내가 어디까지 녹화하고 갈 거냐면 13번. 13번. 엄청 오래 걸린다. 안 따라. 풀었습니다. 알았어. 자, 선생님이 시간 좀 많이 걸린데 이렇게 녹화를 할 테니까 저기 3번하고 8번하고 9번을 화요일날 풀어달라는 거를 내가 저쪽 반에 채빈이한테 그걸 시키고 있거든. 숙제 좀 하고 숙제 좀 보고 와. 숙제 좀. 미적분 출에 없다. 지금 공통 수학만 배우면 되는데 저기 화요일날 미적분 6회를 다시 볼 거거든. 예. 이거 한 30분 걸린다니까? 그러면 어려워서 가지고 설명할 게 많아서 3번하고 8번하고 9번하고 이런 것들을 더 풀어달라고 조한이 말해주면 안 되겠나? 하나 하이 오케이. 사인 좀 말씀해도 한이 6회를 다시 볼 건데 뭐 3번하고 8번하고 9번이 됐든 또 추가로 몇 개를 더 물어봐도 상관없는데 내가 지금 12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13번하고 6번 이런 거 진짜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일단 오늘 수업 내가 저 문제들 중에 3개를 더 풀 건데 그 나머지를 화요일날 풀어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예. 이 혹시 문제집 없니? 이 지금 내가 다 뽑아야 되나? 6회요? 6회. 6회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몇 개 없어가지고 아까 내가 저기 주말이니까 봤거든. 저 숙제 화요일 수능 5, 6 밑에는 7회 7회는 새 QR을 내라는 얘기다. 그래. 아까 받은 거 똑바로 하려고 받아야지. 하는구나. 훌륭하다. 똑바로 이제 정신 차리고. 7회 해야 되는데. 7회는 새로 내는 거고 5, 6회는 하고 나눈 놈들 숙제 당연히 안 되겠잖아. 네 개는 그냥 한 놈들이 하는 것만 봤잖아. 지금 이게 몇 회라고 있냐. 오늘 방금 이게 미적분 7, 코어 6회. 6회. 선생님이지. 영상 무조건 봐야 된다. 네. 예. 어디 갔어? 안녕히 계세요. 뭐야? 아이씨. 그래서 어디 있노? 육회. 아닌데. 맞네. 아닌가? 아이씨, 맞네. 이거야. 맞지? 13, 8. 자, 계속 녹화한다. 근데 안 끝났다. 이제 기다려. 근데 잠깐, 어쨌든 오늘 녹화하고 간다. 알았지?
자, 다시 피고 왔다. 다시 녹화 계속 한다. 13번 봐봐. 13번. 13번 봐봐. 13번. 아, 13번. 자, 13번. 13번 봐봐. 13번. 요 입만 어서 많이 봤던 문제긴 한데 보자. 자, 양수 t. 자, 이거 상수란 말 없다. 박스 칠게. 1번에 써도 좋고. 그냥 쓰자. 자, 1번 두 번째. 정의된 정의역이 x니까 1보다 크거나 쓰고 fx가 정의됐다 쓰고 이렇게 쓰고 2번 쓴다. 됐고. 그 다음에 fx는 이렇게 하자. 실질적으로 lnx였다가 lnx를 t만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다. 내렸다라고 읽자. 됐지? 그 다음에 x는 1 포함시키는 거 체크. 그 다음에 2 포함 안 하는 거 됐고, b는 오른쪽에 포함된 거 체크. 자, 등호 항상 확인, 약속 지키고. 그래프는 바로 그릴 수 있겠지만 물론 니는 다 읽고 푼다. 자, 근데 살짝만 그리자. 됐지? 1 오른쪽이라 했으니까 여기 지금 이거가 뭐 어떻게 할까? 요렇게 그리자. 됐고, 그 다음에 인마가 2니까 2일 때는 여기가 1이라고 살짝 적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여기에는 구멍을 치자. 중요할 수 있다. 그자? 됐고, 그 다음에 t만큼 내려라 했으니까 t는 한 요 정도 된다 보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자. 됐지? 넘어가자. 다음 문장. 다음 조건만 줄게. 1차 함수 같이 3번. gx는 1차 함수. mx 플러스 n이라고 문제 풀진 않을 건데 일단 이렇게 두고 m은 0이 아니다 라고 적어놓을게. 넘어간다. 됐고, 기울기 gx 다시 말하면 질문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조건이니까 백설표. 1차 함수 기울기, 이것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ht라고 한다. 자, 우리가 현우 잘 안 되는 거, 나머지 적당히 되는 거. 당연히 그렇겠지.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고정함수, 얘는 이렇게 왔다리 쭉쭉쭉 이렇게 움직이는 함수일 건데, 맞지? 이 함수가 결정되는 요소는 당연히 t로 결정이 되고, x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상수인데, 어쨌든 이 말도 다 알지? 현재는 상수인데, 어쨌든 fx가 t로 결정되는 함수야. 그때 어떤 걸 만족시키는 기울기 m이라는 게 당연히 t로 결정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다. 자, 이제 박스 조건 하나 보자. 4번이었을게. 4번 조건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1 이상의 모든이라죠. 자, 이미 모든 실수 인마에 대해서 x-2 곱하기 얼마큼 gx 빼기 fx. 아까는 절대값 붙어있어서 차라고 했는데 그냥 빼기라고 하자. 얘가 항상 보다 커나왔다라고 했을 때 다시 니는 다 읽고 푼다. 그래서 조건 해석이 무난한 편한 것부터 먼저 읽어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건 당연하지. 자, 얘가 항상 성립 1 오른쪽에서 항상 성립하는 항구등식인데 항구등식은 일반적으로 기하, 다시 말하면 너희들 다 아는 거, 인마가 항상 위에 있으려면 이게 임계다. 그래프를 각각 그릴 수 있으면 편한데 얘는 이 그래프를 바로 기하적으로 다시 이 그래프가 뭐다라고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kx라고 표현했을 때 이 kx 그래프를 바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 그래프를 각각 그릴 수 없을 때는 미분해서 주로 풀더라 맞지? 근데 이것도 문제다 그지? 왜? 얘를 통해서 kx 중에 뭔 값을 찾는다? 1 오른쪽에 극소값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아서 이보다 커 나왔다라는 건 못하겠다. 왜 못하겠냐면 얘도 변하고 얘도 지금 모르는 거다. 맞지?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평가원 기출 또는 수능 문제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집에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많이 있었던 건데 이것도 내가 기초라고 얘기하는 것들.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가 풀 약하지 알지? 마만데 등호는 붙어있다 신경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자는 얘기다. 그래서 얘도 꽤 가치 있게 봐야 된다. 이것도 내가 기초 수학이니까 코어라고 적어놓을게. 다시 말하면 이제 알겠다. x가 2보다 클 때는 바로 이렇게 가자. 누가 더 큰다? gx가
fx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인정. 그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 얘가 음수일 때는 인마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둘 다 너무 붙여도 되는 거 알겠지? 어차피 0이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면 될 건데 이 생각이 부자연스러우면 아마 5일목사 뭐 15번 공통수학도 또는 어떤 문제를 풀 때 나한테 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이 상황에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난 매우 중요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풀 때 그 당시에 불편했으면 이게 명확한 이유가 있지. 왜냐면 F가 병이 그려진 상태에서 직선을 내가 말해서 이렇게 끊는다, 뭐 이렇게 끊는다. 다시 말하면 얘는 직선이고 F는 어느 정도 뭐 우리가 개형을 추론할 수 있는 함수니까 이 두 개는 개형이라는 걸 아는 상태고 얘는 어차피 1차 함수도 볼 수 있지만 2보다 크다 작도록 보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될 수 있다 조건으로 진짜 중요하다고 말했고 끝났네.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는 직선이 위에 있고 이 왼쪽에는 직선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거 딱 맞네. 자 미적분 문제니까 변곡점 생각해야 되는데 변곡점이 없으니까 임계는 뭐겠노? 알았다. 자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그치? 이쪽을 성립하는데 이쪽은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게 기울기를 제일 작게 한다는 건 뭐야? 라고 하면 맞네. 들어 가능하지? 얘를 조금 더 올려라. 얘를 좀 더 내라라. 기울기를 한마디로 뭐 작게 하라라고 하면 얘를 지나면서 다시 말하면 이거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너무 자명하니까 얘가 임계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알지? 경계 한계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가 한계야? 내가 그린 그림에서는 접하는 상황보다 더 아래일 수 없으니까 이게 내가 그린 다시 말하면 T1이라고 할까? T가 이 정도 됐을 때 T가 이 정도 됐을 때에 이 빨간색의 기울기가 뭐라고 쓰는데 HT1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일단 문제 해석을 성공한 거고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말고 알아들었다 충분히 좀 설명하면 그렇다면 이게 물론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질문이나 조건을 보면 더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되겠지만 다시 좀 약간 약간 더 어려운 논술 문제 풀듯이 해보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겠지만 이래서 요렇게 위로 올라오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2야. 그러면 t가 이만큼 어느 정도 이만큼 내려왔을 때를 표현해 볼게. 내가 구멍쳐서 자 얘랑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 두 개 모양은 똑같겠지. 평행이동이니까 자 그럼 표현 이상하네. 자, 요렇게 표현했을 때 이런 거구나. 왼쪽은 여기를 지나면서 그치? t가 이 정도 상태면 요렇게 되는 또 임계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지. 많았지 않으면 다시 표현해볼게. 이거보다 t를 더 많이 내렸다고 하자. 최선을 다해서 비슷한 모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ht는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건 알겠어. 1,0을 지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최대한 내리고 싶은데 t가 좀 많이 내려왔을 때는 이런 접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알겠고 t가 조금밖에 안 내려왔을 때는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t가 제로인 상태가 어떻게 돼?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분명히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랑 이 두 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하고 누가 더 크겠냐라고 기하적으로도 기하적이란 말도 필요 없다. 그림에서 판단이 된다. 물론 계산해 볼 거다. 빨간색이 더 뭐라고 크다라는 걸 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요 상태 되는 거 이게 기준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히 설명할게. 이게 T1이라고 두면 HT라는 함수가 T가 뭐랬냐면 어렵다. 엄청 어렵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T가 0보다 크면서 T1까지 될 때랑 자 T1부터 T일 때는 어차피 앞뒤랑 포함하면 상관없다. 이 중요한 말 아니다. 자 요 T1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HT가 다르게 정의가 되겠구나라고 발견하는 게 어렵다고. 와닿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말해볼게. 얘가 T가 이 정도 움직였다 치자. 그러면 이 접점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여전히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 중에 누가 더 크냐고 그러면 빨간색이 더 크니까 흰색이 답이잖아요. 아니지. 흰색이 답이 되려면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딱 이 접선을 만들었을 때 정확하게 말해볼까? t,
ln 그 시기 t에서의 접선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접선을 만들었을 때 얘가 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맞추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풀 기회가 있어야 된다. 너무 난이도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움직이는 점을 내가 표현해볼게. 물론 색깔 칠해야 되고 이 점이 아까 뭐였냐면 2, 저기도 2는 어떻게 되지? 보자. 1-t지. 이게 분명히 t에 따라 변하는 점인데 이 흰색 점 변하는 점에 따라 그말랑 이거랑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해볼까? 저거 본다. e-1분의 이거 빼기 0이니까 1-t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 어려워도 참아. t라는 녀석이 요 경계라고 기준이나 잡았다. 무슨 말이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딱 얘를 지난다. 또는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는 상황 이하일 때는 t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가 요 사이에 있을 때는 기울기를 제일 작게 하는 방법이 접선일 때는 넘어가 버리니까 두 점의 평균 변화율 다시 말하면 1차 함수 이게 1차 함수 보이나? e-1분의 1t라는 알아듣고 있나? 1차식이 되고 그 기울기가 e-1분의 마이너스 있네. 자, 땡큐. 많이 알아듣고 있지? 자, 요런 게 평균 변화율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HT는 1차 다함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질문 아직 안 봤다. 니네 나중에 보자고. 두 번째 이게 좀 짠나네. T가 얘를 넘겨가면 어떻게 돼?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이 그림 상태. 그럼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알파라고 볼 거고 알파는 당연히 뭘로 결정되는 거다 알지? 현우가 약한 거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나은 거 알파가 t로 결정되는 함수다. 그리고 또 이걸 또 알파 t라 두면 또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좌표가 알파 t라는 함수라고 안 주어져 있으니까 알파라 두고 변수라 두자 다변수 미분을 하게 되겠지. 음함수 미분 그럼 졸라 논술에서 엄청 중요하겠지. 알파라고 두고 얘가 지금 뭐 되노? 보자. ln 알파 마이너스 t라고 표현되네. 얘도 변수인 거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평균 변화율이 똑같다 해서 주로 푸니까 도식은 불편하게 나오니까 따로 쓰자. 여기 들어갈 식이 이렇게 되겠네. ht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찾는 기울기 최소값은 평균 변화율 인마랑 1 빼고 알파 마이너스 1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0 뺀 ln 알파 마이너스 t랑 뭐랑 같다? 오케이. 여기에서 미분해서 알파 넣는 거. 자 다시 기본기. 요거를 x 안에 미분할 때는 t가 상수인 거 알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저 자체 f 자체를 미분할 때는 기울기가 x분의 1이니까 거기에다가 뭐 넣는 거? 알파 넣는 거. 그러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식을 만족시킬 때 이것도 기울기고 얘도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게 ht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변수 미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까 아니면 HT가 양함수로 표현되니까 그건 모르니까 식을 잠깐 써보는데 물론 이제 질문 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얘는 얘이기도 하고 얘는 얘이기도 하니까 요거는 요 느낌 한번 봐보자. 좋지. 끝내주지. HT는 알파분의 A이기도 하니까 요 노란색 식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알파 대신 HT분의 1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 HT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t 될 거고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 뭐렇게 하더라고. t에 관한 항등식으로 문제가 써지는 거지. 알파가 또 뭐야? ht분의 1이니까 ht분의 1 마이너스 1을 쓰고 요 알파는 또 알파분의 1이 ht니까 땡큐. 이런 식을 만들어주는 게 ht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아름답게 끝나겠지. 됐나? 자, 여기까지 가면 이 문제가 아마 풀어질 건데 질문들 보자. 질문 보면 맞지? 오케이. 자 이제 뭐랬나 미분 가능한 HT에 대해서 양수 A가 이걸 맞추겠단다. 좋지. 그래서 마지막 양수 A에 대해서 HA가 이게 역함수 미분이나 다변수 미분이나 네개변수 미분이나 킬러 문제 구조가 비슷하지. H가 맞다. T가 A일 때 이런 값을 가질 때 그 당시에 또 H 프라임 A 물어보고 뻔하지 맞지? H 프라임 A 물어봤다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H 프라임 2분의 1도 물어봤고 두 개를 곱하라는 거거든. 이것도 봐봐.
이 H 프라임 2분의 1이라는 게 뭔지 지금 또 이것도 봐야 될 건데 이거 보면 또 감 오잖아. 왜? H 여 T에 뭐 들어있노? 이 2분의 1 들어있거든. 그럼 이 2분의 1이라는 게 이거 알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나? 왜? 쌤 그걸 안 해봤잖아요. 당연히 안 해봤지. 근데 뻔하지. 둘 다 이거겠나? 둘 다 이거겠나? 아니 하나 이렇게 돼야지 문제가 뭐 안다지는 것도 맞지만 확인해 보면 니도 알겠지만 여기서 그 알파 아까 이 기준을 우리가 확인 안 했는데 이 기준을 그냥 T1이라 썼잖아. 근데 그거를 확인하면 금방가 이만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확인해 보자 봐봐. 두 점의 평균 변화율 아까 뭐였노? 있노 임마. 그렇지. 미분해서 그렇지. 미분해서 2 넣는 거는 얼마야? 미분해서 2 넣으면 여기서 미분해서 2 넣으면 2분의 1이다. 그죠? 자, 2분의 1하고 뭐랑 똑같은 거 돼야 되노? 얘랑 비율이 똑같은 거. 얘랑 똑같은 거. 가자. 2-1분의 1 T가 같은 이 T가 이 T1이라고. 인정. 알아들었지?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하고 여기 순간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율 똑같아지는 이 기준을 찾자라는 게 아까 그림상 여기였네. 여기에서의 T가 여보고 적선의 교육이랑 평균 변화율 같은 만들어진 T. 그럼 T1을 내가 계산해 봤을 때 걔가 2분의 1보다 크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누마는 뭐 말하는 거다라고 하면 H 미분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얘를 T 안에 미분하면 뭐야? 어차피 T 앞에 숫자가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이게 결국에 얘가 얘일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없으니까 내가 지금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한 번 보고 끝내야 될 문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전반적으로 너무 좋은 내용들이 오늘의 베스트 문제인 것도 맞다. 공통수학 무조건 다 포함해서 오늘의 베스트 문제. 다시 보면서 느껴야 될 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H 프라임 A를 물어봤을 때 이걸 봐봐. H 느껴지지? 수능 문제에서 이게 다 따지면 안 된다. 시간 없으니까. HA가 얘라는 거는 HA라는 거야. 이 평균 변화율이 이 문제에서 말하는 비율이 제일 작을 때 그 함수값을 말했는데 걔가 2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 기울기보다 더 작을 때라는 걸 확인하라는 건데 아까 우리가 이걸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이 평균 변화율과 여기 순간 변화율이 똑같아지는 이 기울기보다 중요한 말이야. 이건 기울기보다 얘가 더 들어. 저기서 내가 말한 기울기 어디? 여기 기준에 해당하는 기울기보다 얘가 더 작다라는 거를 시험 칠 때 확인하면 안 돼.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풀어야 되는데 확인하는 순간 저 A에 대응되는 상태는 여기구나. 다시 말하면 A는 여기 있구나라고 네가 알아들어야 된다.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된다. 이제 뭐 해야 돼? 이거를 이제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지우고 이거 좀 지우자. 여기에서 아래 위에다가 HT를 곱하자. HT를 곱해서 항등식을 좀 편하게 풀자는 얘기다. HT 곱하면 1-HT니까 1-HT를 쭉 곱하면 HT에다가 1-HT를 내보고 됐지? 위에 또 HT를 곱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거싱이니까 HT 마이너스 ln HT 됐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HT 곱하면 THT가 되겠지. 그럼 이제 그 누구야 그 뭐고 현우는 존나 하기 싫어 짱 돌아삐겠지. 괜찮다. 근데 HT로 나눠주면 HT는 양경은 아니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결국에는 뭐 이런 식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ln HT 그 다음 뭐고 이거? 모르겠다. 맞네. T고 이마는 1 마이너스 HT 깔끔하네. 됐다. 자, 요때 이제 현우가 못하는 거 나머지는 적당히 하는 거 풀이 순서 1번, 2번이라고 해서 좀 강조할게. 자, 1번을 그러니까 이게 역함수 미분이든 다변수 미분이든 대응 관계를 먼저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H 프라임 A를 물어봤지만 HA가 2 플러스 2분의 1이었으니까 이거 좀 편하네. 내가 지금 방금 무슨 말을 하냐면 H 프라임 A를 물어보면 HA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여기다 A 넣어서 HA를 찾아야 되는데 걔는 나와 있네. 뭐라고? 2 플러스 2분의 1 나와 있네. 역대급 잘 보시다 맞지? 얘는 있으니까 1번 과정 안 했어도 되네. 이제 뭐만 하면 돼? 요 T가 미분해서 A 넣는 순간 내가 안 푼 거 알겠지? 이건 H 프라임 A가 될 거고 이건 마이너스 1 될 거고 얘는 뭔데노? HA분의 H 프라임 A니까 HA는 있으니까 H 프라임 A는 C차식. 그러니까 여기서 H 프라임 A라는 것은 바로 정답이 나온다가 이렇게 끝인데 이거를 이 정도 풀고 그냥 끝내면 안 된다. 너도 납득을 할 건데 한 번 더 똑같이 풀겠다가 아니고 이 문제의 의미를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이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분석해보면
보면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낮게로 여러 가지가 나왔는지도 알게 되고, 두 번째, 논술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만큼 다변수 미분에 대한 연습을 하기 좋은 문제도 없을 정도로 좋은 문제다. 세 번째, 이걸 내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세 번째 이유가, 이거를 이렇게 풀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거든. 그럼 사실 이 문제를 진짜로 이렇게 아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현우가 못 알아듣겠다면 이 노란색 박스처럼 T랑 HT만 포함된 이런 항등식을 미분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매우 운이 좋고 독특한 상황이란 말이지. 그럼 그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우리가 다변수 미분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세 번째, 얘를 다시 봐야 되는 거.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여기다가 A 넣었을 때 대응되는 알파, A 넣었을 때 대응되는 알파 찾고 양변을 알지? T에 관해 미분하면 H'T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다변수, 음함수 미분 통해서 분수함수 미분하고 집중해라. 분수함수 미분하고 속미분할 때 DT분의 D알파 써가지고 식을 쓰고 나서 마지막 요 식에서 뭐 해야 돼? 알파랑 T의 관계 등식이니까 양변을 T 간에 미분해서 DT분의 D알파 알게 알아듣고 있어야 된다. DT분의 D알파 다시 말하면 HA가 얼마일 때 DT분의 D알파를 또 찾아야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되는 문제가 요즘 문제고, 요즘 문제는 그 대신에 이런 진짜 막 어려웠던 이런 해석보다는 여기에 대한 뭘 원한다? 연산을 원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난 풀었다 하고 넘어가면 이 문제는 역시 또 너희들이 만약에 10개를 얻을 수 있는데 두세 개밖에 못 얻게 된단 말이다. 그럼 내가 이 문제를 다시 뭘로 통한다? 다변수 미분 통해서 연산으로 풀어내야지 네가 27번, 29번, 거짓말, 28번 같은 문제 풀 때 또 한 번 더 이 문제에서 우리가 풀면서 얻는 그런 걸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기출을 푸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지. 조한이 아이씨 못하겠다. 자 요거를 다시 하라고 하고 6회를 다시 할게. 어려우니까 화요일날